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고가로 갈수록 브랜드 가치, 예술성, 마감과 같은 조건들이 시계 구매의 판단 기준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계의 경우 판단하는 조건들의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시오 시계는 딱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쿼츠와 다이얼입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다이얼 색상 어떠신가요? 빛에 따라 짙은 녹색과 옅은 녹색이 교차하는데 마치 짙은 녹음이 떠오릅니다. 화려하게 빛을 반사하는 썰레이 다이얼과 담담한 케이스의 조화. 우리는 이것을 흔히 국밥 같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 만큼 일단 갖고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 지금부터 제 시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카시오의 라인 중 하나인 에디피스에서 나온 EFV140입니다. 이 제품 전에 출시된 시계는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계는 어떤 게 연상되시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오메가의 아쿠아테라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EFV140은 카시오에서 아쿠아테라와 비슷한 디자인의 쿼츠로 만들어 보다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계로 생각됩니다. 저는 아쿠아테라를 먼저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쿼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매틱이 주는 즐거움은 오로지 저의 통제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도 흘러가게도 할 수 없지만 오토매틱 시계에서는 저의 움직임으로부터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무수히 많은 부품들이 제 손목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즐거움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하나의 세상이 제 손목 위에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스팀펑크가 떠오른다고 할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쿼츠가 주는 즐거움은 없는가? 아닙니다. 쿼츠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배터리만 제때 갈아주면 언제든 움직이고 한결같이 시간을 나타내줘서 리저브 타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전자기기가 많을 때 자성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운동 중에도 착용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쿼츠의 매력이죠. 두 번째는 다이얼입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다이얼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아쿠아테라 다이얼 혹은 가로줄 패턴의 다이얼 정도로 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티크라고 부릅니다. 티크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나무의 한 종류, 가판 등으로 알려주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나무장판 같죠? 이러한 나무 결과 다이얼의 유사성으로 붙여진 네이밍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쿠아테라가 있지만 AT 하면 떠오르는 가로 줄무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쿠아테라를 하나 더 살 정도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드타이머도 오로지 양각의 지구 딱 하나만 보고 구매한 것이거든요. 다이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빛에 따라 짙었다, 옅었다 하는 녹색입니다. 방수 100m 글자와 시치멘즈는 붉은색입니다. 빨간색 포인트는 늘 놓칠 수 없습니다. 녹색과 빨강의 조합은 나이키의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가 떠오릅니다. 인덱스 표현력이 가격에 비해 놀랍습니다. 소재는 저렴한 것이 느껴지지만 양각으로 만들어져 다이얼과 함께 빛을 반사합니다. 방사형으로 이뤄지는 썰레이는 가로줄 하나에 채도가 한 칸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레 다이얼에 집중되지만 잠깐 떨어져서 보면 양각의 인덱스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인덱스 정중앙을 관통하는 야광은 C, 운, 핸즈의 야광 사이즈와 적절히 매칭됩니다. 그럼 데이트창을 봐볼까요? 시청자분들은 데이트창이 있는 시계를 구매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시는 점이 있을까요? 꽤나 많은 분들께서 데이트창과 다이얼 색상의 일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낙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흰색 바탕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이얼의 초록색에 비해 데이트 색상이 생뚱맞게 느껴지시는가요?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3시 인덱스가 3분의 1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창이 3시, 4시 사이쯤에 있거나 인덱스가 다 있는 상태라면 데이트 창이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3분의 1 남은 인덱스면과 데이트 창 넓이가 딱 맞아떨어져서 데이트 창을 통해 인덱스가 완성되어 보입니다. 백조와 거위처럼 인식하면 알 수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자연스럽습니다. 글라스 쪽과 옆면은 폴리싱 되어 있으며 나머지 케이스 부분은 브러쉬 피니싱입니다. 심플하죠. 케이스는 브러쉬고 글라스 쪽은 폴리싱 처리되어 있기에 다이얼 쪽으로 눈길이 자연스레 쏠립니다. 폴리싱된 면이 브러쉬에 대비되어 전면부 인상은 마치 비행선처럼 보입니다. 크라운은 푸시풀이며 방수는 100m입니다. 이제는 제가 느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라스가 어두워 보입니다. 글라스 자체가 어두운 건지 썰레이가 짙을 때는 글라스의 시야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러그 사이즈가 21mm입니다. 변태 러그이지요.
카시오라는 대중적인 시계라면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는 20mm 혹은 22mm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이즈입니다. 용두 제외 42mm 케이스 사이즈는 손목이 넓은 분에게는 적절한데 17.5mm 손목에는 다소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럭투럭이 약 50mm로 긴축에 속하며 전면부의 폴리싱 처리는 실제 크기보다도 커 보이는 인상을 만듭니다. 두께는 11mm 정도입니다. 아쿠아테라는 43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면 큰 맛에 차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로 염두할 만한 점은 미네랄 글라스이며 시계 제작은 중국입니다. 카시오 아쿠아테라라고 부르기엔 너무 기니 카시테라 어떨까요? 심플한 쿼츠 시계를 보고 있으시다면 물망에 올릴 만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